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 병원에서는요, 이 고혈압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항상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항상 같이 오는 병일까요?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고혈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고지혈증은 뭐고 콜레스테롤은 뭐야? 헷갈리시죠? 네,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혈액 중에 지질, 다시 말하면 이 지방 성분이 정상 이상으로 높다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지방들은요, 원래 적당히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혈관벽에 이제 기름때를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고, 그때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고지혈증을 치료하면 됩니다. 고지혈증을 치료를 하면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 우리 몸속의 그 혈관은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또 콜레스테롤이 이동하는 이런 길입니다. 네, 이 길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운반체인 이 LDL, 이 LDL이 세포와 조직에다가 콜레스테롤을 전달을 하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 세포, 이 세포는 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호르몬과 암즙산, 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그런 필수 원료로 사용을 해요.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렇게 장에서 20%가 흡수가 되고 80% 정도는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LDL이라는 운반체 여기에 이제 실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지금 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LDL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관 내막 속에 LDL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계속 쌓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벽이 이게 이제 쌓아놓게 되면서 보이시죠?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또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혈압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요. 이 혈관 내막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건데요. 지금 보이는 이 HDL은 그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관 내막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이렇게 청소해서 다시 혈관 밖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그 대사 경로인데요. 이 HDL에 의해서 다시 혈관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건강한 혈압과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HDL 수치는 높이고 LDL 수치는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몸의 지금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나는 고기도 안 좋아하고 계란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는 높게 나오는 거야? 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스트레스가 있구나, 많구나. 두 번째가, 내가 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보면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자, 육체적인 스트레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술, 담배, 수면 부족, 이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고지혈증 치료가 절대 안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 수면 부족, 잠을 못 자는 것도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과도한 노동, 일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도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고 또 과로가 많은 그 직장인들. 그래서 직장인들이 고지혈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염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또 이 고지혈증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는 제일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성격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막 이제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남편 때문에 그리고 말도 지지를 안 듣는 이 자식 녀석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계속 끌고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이렇게 몸을 쓰면서 운동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스트레스 상황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콜티졸. 이제 왜 우리 그 당뇨 공부할 때 배우셨어요. 예, 콜티졸 호르몬이 이제 막 분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운동을 하고 몸을 쓰면서 막 운동을 하고 하면요. 이 콜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운동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하시는 것. 그거를 저는 강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보셨는데 이것도 심각한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또 생각도 좀 해보고 만약에 내 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책을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내 몸뚱인데 고민 절대 안 하죠? 생각 절대 안 하죠? 그냥, 그냥 나는 관심도 안 가죠, 내 몸인데.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시잖아요. 약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내 몸을 그냥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타인한테.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요.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의사한테 그냥 맡기고.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고. 아니면 의사가 약 먹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약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건데요. 이제 고지혈증에 먹는 대표적인 약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타틴. 이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 효소작용을 억제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많아서 이 콜레스테롤을 이것들을 치료하려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뇌에서 빨리 콜레스테롤 만들어 빨리 치료해줘 하는 건데 약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억제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염증이 문제인 거지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그 수치 때문에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 그 일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 영상 보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첫 번째로 세포막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이 세포막이 허약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메가리가 없고 막 힘이 없고 그러죠.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뼈가 약해져서 막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담즙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니까 지방 소화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좀 남성답게 또 여성답게 뭐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혈증은 이렇고요. 이제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고혈압은요, 고혈압이 뭔지를 아시려면 혈압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혈압은 심장이 어떤 저항을 뚫고서 뿜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피를 팍팍 뿜어낼 때, 이때를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혈압이 높겠죠. 그리고 심장이 피를 받아들일 때, 이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제 혈압은 이때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을 120, 이완기 혈압은 80, 이제 이렇게 되어야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의 첫 증상을 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네, 이런 증상이 오죠. 근데 이제 그 혈압이 높은 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갑자기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죽는구나. 이런 거를 다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니까 이제 예방해야지 했던 것이 이런 정상 혈압의 기준, 이제 수치로 그런 기준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뭐 또 혈압이 높으면 터진다,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혈압을 이제 낮추려고만 하게 되는 거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또 먹게 되었고 이제 부작용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을 약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거의 못 하세요. 그러면서 왜 안 좋아지지? 왜 안 좋아지지? 약은 점점 늘어가고,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혈압약 종류가 되게 많죠. 이제 혈관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면 이제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혈압이 팍 올라갈 테니까 혈관 근육이 수축이 안 되게끔 억제하기 위해서 이 칼슘 패널 차단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또 안지오텐신 2 억제제는 그 이제 혈관을 수축하는 효소, 그 효소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는 이제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의 신경을 차단하고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혈관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액의 양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혈압이 내려가다 보니까 강제로 이 수분을 막 밖으로 배설하게 만드는 이뇨제를 또 넣게 되는 거죠. 저의 그 남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한 10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대장에 용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종을 떼어냈는데,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 조직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그 떼어낸 그 조직이 암세포였던 거예요. 다행히 점막내암, 이 촉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잘라버린 거죠.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초기 때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막 해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또 제가 이제 잘 케어를 해줬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한 6년 전인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남편이 자꾸 한쪽이 이렇게 입 옆에 실룩실룩 막 이렇게 경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느낌에 이거 좀 가벼운 일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가족력이 고혈압이에요. 형제들이 다 고혈압이 있고요. 우리 남편도 혈압이 높았지만 이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평소 때 혈압을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혈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죠. 근데 병원에 갔어요.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정말 300 가까이.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혈압이 이 상태인데 당당히 보내라고. 근데 이제 그때 왜냐면 이제 대장암에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뉴트럴라이트 가지고 건강관리를 계속 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아마도 되게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았고요.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빨리 이제 처치를 한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갑자기 입원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니까 환자가 되더라고요. 당 수치도 엄청 높았고요. 그래서 이 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인슐린 약으로도 안 돼서 그 당뇨 약으로도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 맞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요.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약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은데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약을 끊어내야 되겠다. 결단이 안 돼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남편이 결단을 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제대로 관리를 시작했죠.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지금 인슐린 주사도 끊고 이 혈압약 모두 신경과 약까지 다 끊어낸 지 지금 한 2년 되어가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고 내가 옆에서 다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뭘 먹었고 몸의 증상이 어떻고 이거를 다 내가 일거수일투족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혈압약 요 하나만 한 알만 일주일 정도 먹게 놔두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단방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 그 혈압약을 끊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디톡스 또 바디키 이런 걸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끊어냈더니 어떠냐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남편이 약간 이제 술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즐겨 먹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요. 5시 반, 6시면 출근을 해요.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먹었어도.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약물을 계속 먹고 있었다면 관리가 안 됐겠죠. 노상 피곤해했고 늘 축 처져 있었고 예민해가지고 이제 끄떡하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약을 끊게 되니까 벌써 컨디션이 뚝뚝뚝뚝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런 걸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단방에 끊는 게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관리사인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을 관리하실 때 단방에 끊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일거수일투족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뭘 드시고 있는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잠은 주무셨는지 일일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중간에 점점 회복되어서 약이 줄고 하면서 약을 끊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제 너무 막 세게 뛰면 그 혈압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이 약들은요 결국은 심장을 못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장을 못 뛰게 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과연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약을 평생 먹어야 돼. 정말 부작용만 이제 심해지고 개선은 안 되니까 엉뚱하게 이 엄한 그 콜레스테롤한테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지혈증 약까지 추가가 된 거죠. 혈압약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혈압은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운동할 때요. 평소에 정상 혈압은 120에 80, 90 이 정도이지만 운동할 때는 이 수축기 혈압이요 200, 22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혈관이 안 터지죠. 안 죽죠. 왜냐면 이런 상황에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근데 고혈압이라는 병은요 올라간 혈압이 못 내려오고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혈압을 올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다 했을 때 이 120은요. 심장에서 뇌까지 피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80은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 그 혈관이 지탱해주는 그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혈압의 목적은요.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더 높은 혈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키가 크거나 상대적으로 목이 더 이렇게 길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가 이 심장에서 이렇게 멀면 멀수록 더 혈압이 이렇게 세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인 경우에는요, 오히려 혈압이 140에 90, 이 정도가 정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준이 140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이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고혈압이네요. 약 처방해 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흡연이죠. 흡연은 우리가 이게 흡연 담배를 피다 보면 일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아주 심한 강력한 독소입니다. 원래는 이 적혈구에 산소가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아니라 이 독소가 달라붙어 있어서 적혈구가 이제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연자들은요 산소를 운반하는 그 능력이 20% 정도가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을 딱 이렇게 몸에서 올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인 거고요. 이제 빈혈 같은 경우도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네, 그게 부족해서 혈압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스트레스인데요. 이제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은 우리 몸이 막 긴장을 하죠. 긴장하고 혈압이 올라가도록 아예 그냥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랬는데요. 병원에 가면은 왜 의사들의 그 하얀 흰색 가운을 보면은 갑자기 막 긴장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남편도 집에서 쟀을 때는 분명히 160 이랬는데 병원 가서 재면은 막 2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혈압이 높아서 못하고 온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하얀 가운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그 하얀 가운만 보면은 다 긴장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이 결핍되었을 때,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콜라겐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 혈관의 연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뭘 치료해야 된다고요? 고지혈증을 이제 치료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어보고 싶으시죠?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약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을 이미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먹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단방에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어제 먹은 음식이 뭐였는데 이걸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올라갔네. 이거를 먹었더니 떨어졌네. 혈압이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떻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조금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운동을 좀 해볼까? 아니면 운동을 나는 정말 하기 싫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환경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웃기라도 해보라는 거죠. 계속 웃는 연습을 하면서 웃으면
이렇게 호르몬 분비되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기분 좋지 않았는데 웃다 보니까 좋아지는 웃음 바이러스,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뭔가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생각해보고 타드시고 적용해보고, 이런 게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영양 관리,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 입이 좋아했던 음식들, 그게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좀 바꿔보는 거. 네, 이런 노력을 좀 힘쓰면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약을 평생 먹으라고 했어. 약을 평생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내가 노력하면서 줄여나가면서 내가 꼭 약을 끊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네, 내 몸을 관리를 하신다면 약을 안 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기 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갔더니 140, 150,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나오니까 고혈압이네요. 얘기를 했어요. 약을 처방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약 먹기 직전이에요. 근데 심각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 먹기 전에요, 그냥 스스로 관리를 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요, 제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은 한 번 측정하고 수치가 올라갔다고 내가 고혈압 됐네, 이게 아니고요. 이번에 쟀더니 나 정상이었는데 혈압이 좀 올라갔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날 한번 또 재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유지되네. 혈압이 올라가는 게 맞나 보다. 아니면 내가 어저께 너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랬더니 오늘 혈압이 좀 올라갔네. 다음날 쟀더니 다시 정상으로 떨어졌거나 조금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140이 넘었다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남편의 친구분인데요. 혈압약을 먹는데요. 근데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드셨어요? 했더니 140 됐더니 병원에서 이제 혈압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자꾸 어지러웠대요. 근데 혈압을 쟀더니 저혈압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올라간 그 혈압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정상 혈압인데요. 이게 이제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약 때문에 저혈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고혈압 약을 먹고 저혈압으로 쓰러지고 저혈압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케이스냐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없어지고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는 계속 혈압을 올려.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내 뇌까지 지금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압을 올려서 뇌까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지금 뭐 70, 80 이렇게 되신 분이 수축기가 160 정도 올라간다. 이거는 그 연세에 합당한 혈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라든지 상황, 환경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냥 그 고혈압이라는 그 수치 140 이상, 이거에 그냥 약을 처방해버리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와요. 고혈압이라고 해서. 근데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상으로는 떨어졌는데 내 몸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위험하니까 혈압 올리라니까 더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약 먹어서 떨어졌는데 혈압이 올라가더니 예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에서 약을 바꿔줄게요. 조금 더 센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결국에는 저혈압으로 사망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생각해보고, 내 몸의 어떤 상황, 또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황에서 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지식도 필요하겠죠. 많이 좀 들어보시고, 배워보시고, 필요하면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나의 건강, 내 가족들의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은 맑게, 혈관은 탱탱하게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보시고요. 전 시간에도 아마 계속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혈관 관리하는 것과 물 마시는 거에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은 맑게, 혈액은 맑게, 혈관은 탱탱하게. 네, 기억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사장님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 몸의 원리,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분별력,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얻어가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